의무 발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신다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 지연 발행은 공급가액의 1%, 미발행은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트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발행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란 영어로 텍스 인보이스로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 사실과 내용, 금액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고요. 원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고 일반 과세 사업자만 가능했었는데 작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에서 8천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사이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들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거나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면 그분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과 이메일 주소를 요청하셔서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준비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이 보안카드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보안 서명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때 공인인증서 또는 이 보안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쩌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에서는 매년 공인인증 수수료 4,400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신다면 영구적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많이 정착되긴 했지만 아직도 실무에서는 문방구에서 파는 종이세금계산서에 수기로 작성해서 발급을 하거나 세금계산서 양식지에 출력을 해서 발행하기도 하는데 이 세금계산서 또한 유효하긴 합니다. 다만 법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고 2022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즉 매출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의무 발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다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세, 작성 연월일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부실 기재분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종이로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사실 이 중에서도 작성 연월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발급하는 그 날짜로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가 작성 연월일입니다.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장기 할부 판매나 중간 지급 조건부의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선발행이나 후발행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하기 때문에 금액 단위가 크거나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제공 기간이 긴 경우에 원칙적인 공급 시기를 따져서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보통 당월 세금 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실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지연 발행, 또 공급 시기가 속하는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까지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행으로 보아 지연 발행은 공급가액의 1%, 미발행은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반대로 지연 발행이나 미발행으로 보는 이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도 지연 수취가산세 0.5%를 부담하시거나 아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업자의 경우에 월세가 들어오지 않은 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임대요역을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실제 대가를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즉 월세로 받기로 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나 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바로 대금 지급이 어려워 해당 매출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래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셈이 되기 때문에 자칫 부가세 신고 시 같은 건을 중복으로 잡아 이중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도 과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앞서 중간중간 언급드렸는데요. 공급가액에, 즉 해당 매출의 일정 퍼센테이지가 가산세로 계산되게 됩니다. 발행하는 경우에 지연 발행하거나 미발행하는 경우에는 1%에서 2%, 발행은 했으나 전송만 늦은 경우 지연 전송은 0.3%, 미전송은 0.5%의 가산세가 계산되게 되고요. 실제 거래는 없었는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측에서 정확하게 발행하셔야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 받으시는 측에서도 받고 나서 거래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양측 다 불필요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편과 2편으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민트세무사의 속 시원한 세금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